전해드린 것처럼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한미일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한미일 세 나라의 북핵 대응 공조 내용이 가장 큰 관심사인데 남성욱 고려대 교수 스튜디오에 모시고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남 교수님,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한미일 정상 공동 성명이 채택이 됐습니다. 지금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대북 확장 억제 강화 그리고 한미일 세 나라가 북한 미사일과 관련해서 실시간 정보 공유 의향 표명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미일 정상이 또 경제 안보 대화체 신설 합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6개항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예. 내용이 상당히 자세하게 기술이 돼 있고요.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포괄적으로 다뤘다는 측면에서 한미일의 협력이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ICBM 발사 등 지금 30여 차례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또 7차 핵실험까지 또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3국은 일단은 군사협력을 강화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요. 또 인도 태평양에서 3자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고요. 또 이와 함께 지금 글로벌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미일 3국이 서플라이 체인, 각종 부품이라든가 또 무역 또 관세 이런 분야에서도 협력을 긴밀히 하기로 합의하는 등 전례 없는 3국의 공동성명이 발표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미일 세 나라가 만났다는 것 역시 이제 키워드를 보니까 북한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려 표명하고 공조를 확인하는 그런 상황인데 교수님 아직까지는 이제 표면적으로 이제 공동성명이라는 형식의 표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이게 한미일 3국이 지금까지는 없던 어떤 북한에 대한 대응책 이런 것들도 나올 수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6월에 나토에서 한미일 정상이 만났고 지금 지금 5개월 만에 두 번째 만남이죠. 네. 그때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도발이 한 30여 차례 이루어졌고요. 특히 일본 열도를 지나가는 미사일이 발사됨으로써 일본에서는 대피 훈련이 이루어질 정도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북한이 도발했을 때 3자가 긴밀하게 협의해서 대응한다라는 것이 들어있고요. 만약에 북한이 추가로 ICBM 발사라든가 또 7차 핵실험을 한다면 3국이 이제 확장 억제, 한미일 3국의 확장 억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문제를 아마 논의했을 거로 보입니다. 예. 교수님 그 한미일 정상 공동 성명 내용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경제 안보 대화체 신설, 경제 안보 대화체다. 글쎄요, 저희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게 어떤 그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가 이런 문제하고도 저희가 연결 지을 수 있는 부분입니까? 네, 당연히 이제 3국은 군사적으로 협력을 하면서 안보를 책임지죠. 그러는 상황에서 이제 경제 문제가 또 부각이 될 수밖에 없죠. 과거에는 경제는 경제, 안보는 안보로 분리가 돼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경제와 안보가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하는 국제 질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3국은 이제 한미 간에는 II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고 일본 역시 또 미국의 여러 가지 투자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경제 안보를 대화를 계속적으로 상설시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3국의 국익 증강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요. 네. 특히 우리는 이제 이런 문제에 관해서 IRA 법안을 사전에 챙기지 못한 데 대해서 향후에 유사한 사태를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이러한 협의체의 신설을 계속 미국 측에다가 지금 요구해 온 상황입니다. 예. 지금 한미일 정상회담에 이어서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다는 소식은 아직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오후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동아시아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향해서 상당히 수위가 강한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직설적인 표현이었죠. 예.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이제 해양 질서입니다. 사우스 차이나 씨,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항행 질서 자유를 반대하면서 중국의 영해로 간주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2016년에 해양법 판결에서 중국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판단이 됐거든요. 하지만 중국은 그 이후에도 제1도련선을 설치하면서 중국의 영해로 간주하는 행위를 하고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네. 이것을 절대 단호하게 용납할 수 없다는 표현을 썼고요. 또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거는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겨냥한 건데 중국이 대만 문제에 관해서 힘으로 현상을 변경하는 거 역시 우리나라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약간 리커창 총리가 있는 상황에서 뭐 리커창 총리가 내년 3월에 물러나기는 하지만 대단히 과거보다는 직설적인 표현을 씀으로써 한국판 인태 전략, 인도 예. 태평양 전략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미일 정상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중국은 좀 견제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내일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중국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네, 이번 회담 외교 무대가 큰 장인데 네. 내일이 하이라이트죠. 미중 정상. 특히 시진핑 주석은 3년임에 성공해서 앞으로 10년간 중국을 통치하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에서 네바다주에 승리함으로써 일단 힘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각자 국내 정치가 든든해졌죠. 이런 상황에서 양측이 물러서기보다는 대립을 아마 선호할 것이고 미국은 레드라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 외교에서 레드라인 표현 쓰기 쉽지 않은데 예. 양측이 앞으로 충돌이 불가피할 거라는 것을 전망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 교수님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